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왕두목 신면철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2024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 준비하시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피스 버전이요. 그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응시 자격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하시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서류 제출을 다 하셨을 거예요. 또는 필기시험 접수하실 때 이미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서류라고 하는 것은 대학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큐넷에서 연계되어 있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 있냐고요? 수험표 출력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서류 제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실무 경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컨셉은 산업기사는 2년제 전문대학이라고 하죠. 요즘엔 전문대학이라고 안 하는데 2학년 1학기, 마지막 학년 첫 번째 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해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요. 대신에 이제 약간 좀 연제가 다른 3년제나 6년제 같은 경우에는 6년제는 그나마 괜찮아. 건축학과 같을 경우에 6년제죠, 요즘에. 그리고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3년제니까 이렇게 마지막 학년에 된다. 또는 3학년 1학기 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무 경력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2년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 군대도 경력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1년 6개월 이렇게 하고 6개월 더 근무하면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거. 또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으시겠죠? 전 전공이 전혀 다른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은 정보처리 기사랑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전체 직렬에 아무 곳에나 속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 실무 경력도 그런 제한이 없어요. 꼭 사무실에서 있어야만이 사무자동화를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무조건 다 응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응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요 조건만 좀 맞춰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격서류 있죠. 자격서류가 실기 접수 전까지 제출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기시험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수험생분들 중에 예전에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하신 이력이나 합격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난 이번에 처음 큐넷에 가입했다. 이런 분들은 꼭 요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필기시험 접수할 때부터 서류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류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실기시험일 때 시험 보시고 나서 1층에 보통 1층에 있거든요. 2층에 시험장이 있고 그럼 1층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는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시험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 근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별도로 따로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실무 경력이신 분들은 실제 오프라인에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큐넷 공호객센터에 전화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되면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딱 시험 보고 합격했다. 그러면 그날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필기 합격한 것 같은데 서류 제출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제 상황은 이러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기시험일은요. 총 9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작인 여기 보면 27일부터죠. 27, 28, 29, 30, 31, 32, 33, 34, 35일까지. 35일은 없으니까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여기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이 2번 들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이 실기시험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선착순이에요. 시험장에 자리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딱 첫날 되도록이면 실기 접수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장마다 오피스가 설치된 곳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오피스 버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자마자 이 버전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두목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셔서 버전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 회차, 바로 전 회차 버전이 올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99%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난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시험장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3-4군데밖에 없고요. 서울도 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저 지방 뭐 포항이나 이쪽도 하나, 제주도도 하나, 2개 이렇게 되니까 그 시험장의 버전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왜 그러냐면 오피스 버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쪽으로 2016 버전 이후 버전이 시험장에 막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6이나 2019나 또는 뭐 2021이나 365나 여기 오타가 났네. 365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화면 구성 차이가 없어요. 모든 게 똑같아. 그냥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피스 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2016년만 해도 벌써 8년이 지났잖아. 안 팔아요. 어디서 구해? 그럴 때는 최신 버전으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능력자분들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MS 오피스를 약간 좀 뒷구멍으로 구해서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강의실에도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요. 2007 버전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2016 기준으로 했을 때 차트, 엑셀의 차트와 액세스의 보고서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0 버전하고 2007 버전은 화면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준비하셔도 되고요. 보통 구글에다가 MS 오피스 2007 프로페셔널까지만 검색하시면 얘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흐블하게 많이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 버전 차이에 따라서 뭐 시험 문제가 다르거나 하지 않아요. 이미 공단에서 6개의 문제 세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돼요. 숫자를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돼요. 그 6개만 제대로 하면 이 시험은 합격해요.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 접수부터 절차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략히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자격 서류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장소 확인하셔야 돼요. 전국에 24개인가 밖에 안 돼요, 시험장이.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응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그 시험장의 오피스 버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전은 언제 공개되냐면 실기 접수일 하루 전날 이때 공개가 되니까 큐넷 홈페이지에서 보시거나 두목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에 맞게 시험 준비하시고 그 버전으로 응시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어가지고 우리 이 시험의 합격률 한번 봐야죠. 그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시는 거죠. 우선 이 시험이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 줄 전 몰랐어요. 야, 공개 문제 다 주잖아. 6개 문제를 완전 문제를 다 공개를 하고 이대로 똑같이 낼게! 라고 했는데도 50%밖에 안 되네요. 자, 응시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약 평균 3,000분 중에 약 55% 정도 합격을 하신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접수 인원이고요. 실제 응시, 즉 결시자들을 제외한 합격률은 약 65% 정도 됩니다. 한 10%는 시험 안 보러 가세요. 왜 돈 아깝게 안 보러 가냐? 그지? 바쁘셔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6문제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두목내 시험 후기 보세요. 웬만하면 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채점이 굉장히 까다로워. 그 채점 기준에 대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문제를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약속과 규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꼼꼼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난 분명히 시험 볼 때 100점처럼 작업을 하고 완벽하게 나왔는데 불합격이래. 이런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강의를 참고하셔가지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우선 얘네는요 총 3과목을 봐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렇게 3과목을 보게 되겠고요. 전체 총 6모듈입니다. 문제가 6개가 아니라 모듈이 6개야. 즉 엑셀 2개, 액세스 2개, 파워포인트 2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작업표라고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함수 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해서 각각, 또 액세스는 폼 만들기, 보고서 만들기,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가 2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작업을 하고요. 이 6개 작업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0점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실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야, 엑셀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액세스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파워포인트 완성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나가리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공개하는 대신에
채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항목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각각 배점은 35점, 35점, 30점이고 얘네 3개 모두 다 합해가지고 몇 점이요? 네, 60점 맞으시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은 합격하면 90점 이상이고요. 불합격하면 빵점이에요. 50점대가 없어요. 60점대가 없어요, 이 시험은. 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쉽기 때문에 완성은 한단 말이야. 근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0점이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은 엑셀 같은 경우는 작업표하고 그래프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나오고요. 파워포인트도 2장, 우리 뭐 유인물로 인쇄하면 되거든. 그래서 한 장 나오고요. 근데 액세스 같은 경우는 폼하고 보고서 같이 출력이 안 돼. 그래서 실제 2장이 출력이 됩니다. 총 4장이 출력돼요. 이 시험은 파일도 제출하지만 채점 기준은 뭐가 된다? 출력물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런 뭐 우리 아날로그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시험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보고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고하려면 인쇄해야 되잖아. 요즘에 인쇄 안 한다고?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일반적인 컨셉은 종이로 된 시험지를 받아서, 코마라고 달라요. 내가 걔를 직접 다 입력하고 걔네를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하고 출력까지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50%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코말 같은 경우라면 다 합격할 거야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60점 맞으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두목내 시험후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합격이면 90점 이상이고요. 불합격이면 다 그냥 뭐 때문에 실격, 뭐 때문에 실격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두목넷에 보시면은 기초 이론이 있어요. 과목별로 있고요. 과목별로 학습하십니다. 제일 먼저 엑셀 먼저 하세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 컴퓨터 컴맹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부터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순서는 엑셀, 액세스예요. 왜냐? 엑셀에서 배운 것이 액세스에 나오는데 엑셀에는 마법사를 지원하는데 액세스는 마법사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엑셀에서 기초를 닦고 액세스로 가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보세요.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그냥 나락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보시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 문제가 총 6개인데 앞에서 3회, 뒤에서 3회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우선은 과목별로 이렇게 학습을 하십니다. 3회까지 엑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액세스에 가서 액세스에서 또 3회까지 푸시고 파워포인트로 가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다 끝난 다음에 스텝 3로 오셔가지고 과목별로 나머지 3회분을 풀어보십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얘를 시간을 측정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이 세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되는데 보통 40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연습할 때는 1시간이고 실제 시험장 가기 전에 그 전주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한 회차 세트를 풀어나가는데 2시간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집에서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4, 32, 2시간이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 작업 모두 다 공개 문제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네, 1시간 20분 안에 끝내시면 돼요. 되셨죠? 8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통 준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1시간 안에 작업을 끝냅니다. 이 사무자동화는요. 시험장 끝까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빨리 나갑니다. 시험이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 유형 정리강의나 시간 측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보면서 따라 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딱 뭐냐면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이 있을 거예요. 공개 문제 유형 1번. 문제풀이 1번이에요. 지금 강의명이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있는 1강에 해당하는 것을 문제를 강의를 보고 한번 따라 하시고요. 이 패턴은 6문제가 다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 5번 해보세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은 강의 안 봐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답안 파일 올려드리거든요. 답안 파일 보고 함수 이렇게 했네. 아, 차트 이렇게 했네. 라는 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시험은 다 해보셔야 돼요. 6개를. 문제가 몇 개 안 돼. 예전에는 문제 세트만 해도 40개 이상이었어요. 그 중에 막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너무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문제가 막 추가돼. 함수가 막 똑같은 데이터가 함수가 막 추가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없어요. 6개 세트 문제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엑셀 6개, 액세스 6개, 파워포인트 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엑셀 1회가 나왔으면 내가 액세스도 1회 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막 섞여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모두 6개 모두 다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 1만큼은 적어도 3번, 4번 풀으셔가지고 이 시험에 대한 패턴을 정의하신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라는 거. 그리고 강의를 먼저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 답안 파일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서 내가 틀린 것을 분석해 나가면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게 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제가 여기에 60시간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60시간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평균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실력이 다 달라요.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보드 누르는 것 자체, 마우스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절충해서 맞춰진 시간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10시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엑셀, 액세스는 안 배우시. 액세스는 엑셀, 파워포인트 다 배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하루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한다면 3시간은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쭉쭉쭉 끊어지면 안 돼. 내가 이번 회차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한 세트를 푸는데 이걸 오늘 다 끝내야지 이걸 잘라서 내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세트로 하시라는 거. 되셨죠? 자, 요즘에 보니까 사무자동화 응시하시는 분들이 제 연령대 정도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저도 좀 이렇게 좀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뭘 보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흐릿하고 막 그래.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항상 반성해요. 진짜 어떨 때 보면 환갑 넘으신 형님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후기 남기시거든요. 그런 후기 보면서 난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놓지 말고 가보세요. 지치지 마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걱정 안 해.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10시간씩 공부하잖아요. 게임도 막 20시간씩 막 하잖아. 자, 그래서 이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나는 잘 못해 하신다면 60시간에서 좀 더 주시면 되겠고요. 난 컴퓨터랑 친해. 난 엑셀을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 파워포인트 난 프로야. 이러신 분들은 한 10시간만 잡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오늘 드릴 말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오피스 버전 꼭 확인해라라는 거. 그리고 공개 문제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강의실에 첫 번째 있는 문제 있죠? 그 풀이는 적어도 3번 똑같이 입력부터 출력까지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 왜? 그 뒤에 문제는 다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 완벽하게 하면 뒤에 있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왜? 함수만 좀 달라지고 기능만 좀 달라져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었다. 뭐예요? 실기시험 접수 전에 서류가 제출돼야만이 실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해 중이에요. 저는 선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 저으십시오. 열심히 노 저어서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행동하는 자만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